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윤병석 박사님 모시고 함께 가업승계 관련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박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서 가업승계 관련된 논문도 가장 많으시고 또 우리 가족기업 학회죠. 학회를 거의 뭐 3년 정도 이렇게 회장 역임하시면서 가업승계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학교, 그러니까 호서대학교랑 같은 학교 법인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이제 재직하면서 가족기업학회를 한 3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와서 그 사이에 뭐 그전에도 가족기업 관련되는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사례 연구도 하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그분들 어려움들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정선희 소장님 모서 말씀하셔서 이제 오늘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요. 또 네.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그럴 건가라고 회의를 갖고 있을 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평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추세다.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경영자분들하고 후계자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 생각의 차이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차분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에 우리 가족기업 학회가 정식 또 학술지로 승인이 됐다고 네, 네. 들었거든요. 자, 가업승계 연구도 하나의 이제 독립된 학문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실을 우리 박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기업 학회를 끌고 가면서 이제 그 제가 가족기업 연구 저들이 학회에 발간 학술지 가족기업 연구가 있는데 그 가족기업 연구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글피게 이제 그게 그 며칠 전이죠. 해서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저들 학술지가 이제 등재 후보지로 이제 격상됐습니다. 해서 이제 아마 그냥 보람도 느끼고 만족합니다. 그 평가받은 논문들이 가족기업 연구에서 이제 심도 있는 연구였는가, 또 가족기업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연구를 했는가, 또 하나는 그 현재의 트렌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평가 기준이 돼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평가위원들한테 제공했고 그 평가위원들이 아마 그 평가를 잘해 주신 걸로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최근의 트렌드나 추세는 승계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굉장히 그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그 기업 승계에 관련되는 지원 법률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승계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부도. 두 번째로는 그 기업체에 가보면은 기업체는 양분돼 있어요. 하나는 승계를 해주고 싶은 아버지, 창업자나 경영자가 이제 그 승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고 두 번째로는 물려받은 아들들이 이제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그 물려주고 싶은 경영자하고 물려받고 싶은 그 후계자 사이에 여기 그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아마 그런 내용들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중요하다 정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효과 그다음에 그 승계에 대한 그 대책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승계의 병목 현상이지만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족기업 학회를 이제 3년간 잘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가족기업 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족기업? 뭐 이렇게 식구들끼리 하는 뭐 작은 회사인가? 뭐 좀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렇죠. 가족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우리 가족 기업에는 가족과 기업을 합친 용어라 보면 됩니다. 하면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녀분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건 가정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회사에 나오면은 회사의 직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그 사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가족 기업이라는 얘기는 가족들이 회사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1인 기업도 다음에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이에 관련되는 것이 이제 지배구조, 지분율을 누구가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족 기업의 유형들이 나눠지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그 회사를 지배하고 운영한다 하면은 그 운영하는 주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 가족 기업이죠. 현대 가족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대도 지금 정주행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대, 3대 내려오고 있잖아요. 곧 있으면 아마 4대가 내려갈 것 같은데 가족 기업이죠. 그러면 삼성과 현대가 가족 기업이라면은 그 외의 기업들은 공기업, 정부가 만든 회사 빼고는 다 가족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기업인데 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 기업, 뭐 거의 대부분 회사가 가족 기업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좀 이런 게 많을 것 같고요.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학자시잖아요. 근데 연구만 하신 게 아니라 현장 경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신 입장에서 우리나라 가업 승계가 이렇게 유독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주와 이제 창업주와 후계자 간의 생각이 이제 그게 그 60년대의 사정이라면은 이제 그 환경 변화가 많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나 아들 생각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 아버지 생각을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은 아버지를 이제 거기 그 존경하고 그 전통적인 농경 사회가 그랬죠. 근데 그게 제조 사회 다음에 일반 도시 사회가 도시화하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자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생기면서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시대와 신세대 차이.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아버지 때는 공부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우리 아버님도 고등학교 겨우 공부하셨는데 그 정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는 인텔리 애들이에요. 대학을 거의 안 갔다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것만도 그 당시에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대학 졸업 안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일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만은 대학 졸업하니까 벌써 학력의 차이가 나니까 생각, 의식, 사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아버지 때 경영자들은 창업주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들 교육비에 투자했어요. 내 아들만큼은 내처럼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된다. 그 교육시켜서 유학도 보내고 국내에도 대학 다 보냈어요.
그 대학 보낸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랑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나고 아버지 존경해야 되는데 생각의 차이가 나니까 존경은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승계에서 이제 그게 호흡이 이게 맞지 않고 다음에 바톤 매치가 잘 안 되고 다음에 생각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승계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이 어렵고 그래서 승계가 어렵고 앞으로 갈수록 승계 문제는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지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서 보면 그 오너분들이 가업 승계를 자꾸 미루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미루시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실까요? 가장 걸려는 신뢰의 문제죠. 하나는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이게 그 볼트 너트 하나 또 본인이 다 이제 손을 거친 공장이고 손을 거친 제품들이죠. 아들은 볼트 너트 만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전략이나 그 다음에 그 사업 수완을 이제 그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는 볼펜 하나도 아껴 쓰고 아들은 볼펜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부가가치가 있으면은 볼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벌써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창업주는 자기가 열심히 이룬 회사를 자기가 계속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80 되셔도 회사를 미련을 가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들도 그러면 성장을 같이 시간이 지나니까 50,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회사를 빨리 물려받아서 혁신하고 다음에 기술의 변화에 따라가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들도 60 넘었으면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 제키고 그럼 손자한테 줄까? 그게 이제 그게 그 대를 이제 건너뛰는 상속이 되는데 손자도 벌써 그래 되면은 벌써 30 넘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손자하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지죠. 그래서 빨리 물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 손을 못 대는 그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내가 이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몸하고 마음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마음은 너가 가져. 몸은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가져올 수 있고 승계가 빨리 안 되고 그다음에 느린 것도 있어요. 근데 외곽 일견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세무의 문제 아니면은 뭐 주위 환경의 여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무 문제, 환경 문제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음, 본인이 승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빨리 손 들고 떠나야 되는데 못 뜬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승계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 박사님이 이제 연구나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시면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오해하거나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대표적일까요? 오해하고 있는 것도 앞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창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승계에 대해서 이제 그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면은 벌써 창업주로부터 손을 떠나서 승계를 받고 그다음 승계하다가 운영하다 다음에 그 후세한테 물려주는데 아직 80대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 창업주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주가 관련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물려주는 싶은데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치 않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후계자가 이놈 내 말 안 듣고 말이지 지 생각대로 한다. 아버지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도 존중해 주세요. 근데 그 생각은 존중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사회가 아니면 회사가 도와줬으면 생각하는데
그게 그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되지 사회나 국가는 외곽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는 정책 제안 정도지 실질적인 정책에 맞닥뜨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세무 문제는 이제 좀 세율 문제나 이런 걸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은 이 승계의 마음의 문제는 국가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지만은 집안의 문제잖아요. 집안에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서 불거지는 게 뭐 이제 지난번 롯데의 사건, 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의 사건, 뭐 한미약품도 그렇죠. 한미약품의 사건들이 다 곳의 틈새가 이제 후술하겠지만은 사모펀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경험상 이렇게 보면 이제 승계를 좀 빨리 의뢰하신 대표님들 거의 이제 60세에 은퇴하시려고 50대 후반부터 준비하셔서 딱 60세부터 이제 뭐 증여 특례나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의뢰하시는 분들의 승계를 도와드렸을 때는 진행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2세가 젊은 나이에 이제 물려받다 보니까 회사도 더 성장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80, 90, 심지어는 90대도 있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진행이 안 돼요. 진행도 안 되고 승계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이런 케이스가 저도 꽤 많은데 우리 박사님도 혹시 이렇게 승계 좀 같이 도와드린 기업들 중에서 좀 빨리 은퇴하시고 빨리 넘겨주신 또 회장님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도 이미 8, 90대인데 아직도 못 넘겨주시는 회장님들도 계실 텐데 예, 저처럼 혹시 좀 빨리 넘긴 데가 회사가 더 잘 된다거나 아니면 더 힘들어지거나 혹시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케이스 많죠. 이제 우선은 유럽들이 그게 그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이 많아요. 일본도 많지만은 유럽은 그게 그 승계에 대한 룰, 뭐 헌장이나 규칙이 있어서 이제 그 헌장 규칙에 따라서 승계를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게 승계를 물려받은 해에 다음 후계자를 생각하면서 승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지만은 사회 공기, 공익적인 그 기관을 생각하는 거지 자기의 사적인 그 회사를 생각 안 해요. 하니까 그때 내가 잠시 관리했다가 경영자로서의 관리자로서의 관리주의 의무를 할 뿐이지 내 회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순간에 바로 승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유럽에서는 승계가 벌써 13대, 14대 내려가도 굳건하게 잘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 3대, 3, 4대 내려가는 건 많고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역사,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가 뭐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짧은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승계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창업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려주는 것을 사회 공기, 공익적인 판단으로 하면은 쉽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기업이니까 내 거는 맞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게 그 일반의 이해관계자 요즘 ERP 뭐 다음에 ESG 얘기도 많이 합니다. ESG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공기,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겨냥해서 생각한다면은 빨리 손을 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유형을 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50대에 승계 준비를 해서 60대 초중반에 회사를 물려주는 회사를 보면은 그 회사는 혁신이 빨라요. 두 번째로는 외부의 그 충격 흡수를 잘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순발력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 사회 반응에 빨리 이제 그 적응할 수 있고 다음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제품을 빨리빨리 내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척도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액티브해요. 그런 분들은 두 번째는 자기 창업주나 선대 회장을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존경하고 예우해주고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승계가 원활하게 잘 된 성공한 케이스죠. 안 된 케이스. 안 된 케이스 우리나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첫 번째 욕심내죠. 두 번째 내가 최고죠. 아들한테 못 넘기니까 불안하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냥 내가 최고인데 너 내 기술을 알 때까지 공부해. 공부라는 거는 배우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80 넘어서 90줄에 가서 이제 그게 손이 떨리면은 이제 승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곧 있으면은 부고 소식이 온다고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님이니까 장례는 치러주지만은 승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금의 문제, 세금을 뭘로 냅니까? 두 번째로는 승계의 요령이 없어. 그 다음에 갑자기 물려받았는데 주위에 이제 직원에 대한 관리, 다음 거래선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관리, 품질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할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이분들도 물려받았는데 상황인데 상황. 이것저것 모르면서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모르면서 일을 시키니까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실패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는 세무상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세금 준비가 안 되니까 보통 우리 중소기업은 한 뭐 상속세율이 한 30%, 30% 정도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중견기업 60%, 50% 세금 반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반을 또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까? 못 내니까 회사를 팔아야 돼. 그래서 사모펀드에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럼 그 돈 남는 돈 나머지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사례 봤듯이 삼성 보세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 사후에 세금을 60% 냈어요. 세율이 60%. 그러니까 50% 세율에다가 할증이 붙어서 60%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연납을 해서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삼성도 세금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삼성의 주식도 팔았다가 다음에 건물도 팔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규모가 적은 기업들은 그 충격이 더 크겠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절차 방법을 몰라요. 이분들이 그냥 상속세 내야 되지 한번 내보세요. 혼난다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아는 분한테 뭐 세금 계산해달라 해서 상속세 내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때 가서 전문가 찾으면은 이게 다 굳어진 상태에서 세율을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원래 시멘트다 몰랑몰랑 할 때 이게 그 잘 정리해야 이제 그게 관리가 쉽지. 그래서 이 승계를 앞둔 분들은 사전에 세금에 대해서도 절세하는 방법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셔야 된다. 이제 한 개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최근에 그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아내의 재산을 처분을 해야 이제 그게 돼서 근데 아내의 재산이 본인의 재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장, 주식, 지분 뭐 모든 등기가 본인이 한 40% 갖고 있고 아내 이름은 한 60%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아내가 이제 사실은 그게 암 말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수술해도 그게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안 되어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이전하거나 증여하거나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은 그냥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봐요. 한 5명, 6명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궁금한 물어봐. 그러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전체를 모르니까 그것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본인이 이 내용을 저런 내용을 다 알고 조합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는 분이어서 내가 전날 소통 쳤어요. 당신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맞다. 하지만은 국가에 세금 다 내고 난 다음에 먹고 살만은 하겠지만은
뭐 회사를 그냥 그 유지도 못하고 이게 잘 넘겨주지도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다 털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 물건을 일을 물건을 일치면은 어찌 뒤진 게 아니라 서랍장을 홍땅 털어놓고 난 다음에 뒤지잖아요. 그 서랍장을 홍땅 털어서 너 갖고 있는 사업, 건물, 뭐 재산, 주식 몽땅 다 한 세무사한테 갖다 맡겨라. 맡기고 털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을 해라. 새로 재조합. 뭐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거죠. 세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절감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그 조세 절감, 다음에 이제 상속 증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의 룰을 만들어라. 그러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분 나 싫어해요. 그 정도 수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 근원적으로 이제 그런 그 실패를 하게 되는, 실패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봐요. 보지만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조언해주고 싫은 소리 하면은 전화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승계자 입장에서는 뭐 겸손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마음을 비우고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금 700억 갖고 있는 분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 생각해 보면 그냥 옹졸해. 현금 700억이 뭐 필요합니까? 생각이 옹졸한데 그러면은 별 의미 없다. 그래서 그게 승계에 대한 그 실패, 과거의 실패 사례는 많지만은 그 실패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런 거는 좀 안타깝죠.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참고하십시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상담 의뢰하시는 대표님 중에서 간혹 막 한 10군데 이렇게 상담 의뢰해 놓고 설명 다 듣고 본인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일수록 더 오래 걸리고 예, 그럼요. 결정이 늦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이제 부고 소식 오고 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윤병석 박사님하고 가업승계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창업주님들의 착각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대표님들께 지금 가업승계를 고민 중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려해봐야 된다.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부터 이제 가장 첫 번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네. 물려받을 이제 그 자녀분한테의 너 물려받을 의지가 있느냐, 학관 의지 확인이 필요해요. 아, 확인도 안 하고 혼자 언젠가 물려주겠다. 하면 이거는 아버지 생각이지 내 생각 아닙니다 하면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물려받을래 학관 의지를 갖고 두 번째로는 후계자의 그러니까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의지를 된다. 확인하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승계받고 싶은 아들하고 본인 승계 싶은 창업자랑 같이 세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도 좋고 회계사도 좋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승계하고 싶은데 승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계획, 세무에 대한 절차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렇죠. 결국은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내야 되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 우리가 견적을 보면 복수 견적도 받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서 한 개 회사를 탁 찍어서 맡기세요. 맡겨야 이제 그게 세금을 생각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위에 그런 분 부식이 있어 봤어요. 그 나중에 내가 한 개 예산을 한 개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분은 그게 그 장모님을 조금 모셨던 분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처갓집 재산이 많아. 이거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에요. 네. 처갓집 재산이 많은데 문제는 장모님이 사이한테 말 안 하는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재산이 꼽을 쳐놓은 재산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말은.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알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국세청에서 보정자료 내라고. 뭐냐면은 이런 거는 그 세금에서 누락이 됐다. 거꾸로 이거는 사위가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내용 보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그게 그 아내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다 뒤집어 놓고 다 이제 그게 그 털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조해야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담도 받고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도 현장에서 보면은 뭐 받을 사람은 생각도 거꾸로죠. 옛날에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요새 회장님들은 받을 사람은 받을 생각도 없는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내가 언젠가는 줄 거다. 근데 첫 번째가 후계자의 의견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받을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받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세 너가 받으려면 이만큼 세금을 낸다는 거 알아야지 이제 진짜 받을지 아니까. 자, 그리고 전문가 세네 군데 정도 상담 받아보고 딱 믿을 만한데 맡겨라. 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 듣는 대표님들도 어떤 분은 약간 뜨끔하면서 아, 저것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업승계 실패하는 이제 기업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박사님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대표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손 놓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박사님이 오랜 동안 우리 그 창업주들을 만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핵심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는데 빨리 손 놓을수록 회사는 더 잘 내지 않을까. 발전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윤병석 박사님 모시고 또 가업승계 실패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